개장 전 성공 전략입니다. 2차 전지, 반도체, 지금 투자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그 섹터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전략 준비했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창환 영업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해서 이제 공매도 전면 금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대차 잔고 금액은 줄었는데 공매도 잔고는 대략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고 일부 종목들은 오히려 증가했단 말이죠. 그래서 공매도 금지 관련해서 그 효과에 대한 이야기들이 꽤 분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이 부분 좀 싹 정리해 주세요. 공매도가 이제 금지되더라도 이제 그 기대감 때문에 첫날이야 시세가 좀 나왔지만, 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10월 달에 하락분만큼 지수가 딱 그만큼 딱 반등하거든요. 그 10월 달 하락분을 되돌리고 나서 이제 조정이고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도 10월 달 하락분을 모두 다 되돌리는 상승이 나온 다음에 이제 네. 좀 승고르게 들어간 거라서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게 맞겠고요. 에코프로비엔, 포스코홀딩스, 포스푸첸, 금양, LG에는 솔루션 요 6개 종목이 2차 전지 안에서는 공매도가 가장 많은 상위 종목들인데 아직은 공매도 잔고라 수량이라 줄어드는 게 아니고 현재 대차 잔고가 줄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공매도 금지 당일 날에는 줄지 않다가 11월 7일부터 지금 에코프로 BM 그 내용을 보시면은 대차 잔고가 저렇게 급감을 하는 게 지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7일부터 지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순서가 대차 잔고가 이제 먼저 줄어들겠고요. 그리고 나서 롱숏이니까 롱 포지션을 그 다음에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쇼 커버링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아직은 쇼 커버링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가 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11월 9일 그러니까 저게 이제 공매도가 늘어난 거는 11월 6일에 늘어난 게 시장 조성자라 이제 그 유동성 공급자인데 일단 지금 유동성 공급자에 의해서 이제 공매도 네. 잔고가 늘어난 것이고 11월 9일부터 목요일이죠. 그 시장 조성자 및 그 유동성 공급자 등에 의한 공매도 거래 대금이 급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이제 금융당국에서 이제 시장 조성자라든가 유동성 공급자에 대한 불법 공매도 조사에 대한 언급을 워딩이 나오면서부터 감소가 시작됐고요. 네.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가 된 11월 6일부터 11월 8일까지 일단은 공매도 그 대금이 이제 서서히 그 감소를 이제 시작이 된 거고요. 아직은 이제 이런 감소 효과는 그 공매도 금지 효과는 서서히 나타날 것이고 약간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이제 지난 이제 2020년 3월 14일에 공매도 금지가 됐지만은 그 이후에 지수 저점이 3월 21일 정도의 저점이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바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공매도 금지라든가 그 이후에 이제 연준의 QE가 시작이 되면서부터 이제 그 효과가 나타난 것이고 네.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하락장에서는 공매도 금지를 해도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죠.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 그런 요건이 됐을 때 이제 그런 공매도 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이제 공매도 금지하게 되면은 외국인들 나갈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롱숏 펀드라든가 이제 온리 공매도하는 이렇게 시장을 교란하는 그런 자금들은 그런 외국인 투자자들은 굳이 여기 있을 필요는 없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국내 증시에서는 그런 이제 좀 시장 교란하는 그 공매도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외국인들은 걸러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그러니까 2차 전지의 공매도를 쳐서 반대로 공매도가 안 되는 반도체 소부장이라든가 이제 의료 AI 이런 쪽으로 매수하는 연결고리가 이제 끊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그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물론 이제 HBM이나 이런 성장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크지만은 대부분 네. 올라간 종목이 공매도가 안 되는 종목들입니다. 코스닥 150이 없거나 코스피 200 없는 종목들이 강했던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어제 그 한미반도체 원유 쇼크를 계기로 해서 홍콩의 롱숏 펀드에서 롱 포지션을 일부 좀 정리하는 그런 움직임이 어저께 좀 포착이 됐고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쪽이라든가 이런 그 쪽에 의료 AI 쪽에서 그 외국인과 또 기관에선 사모펀드 쪽에서 물량이 좀 나왔던 걸로 보여져서 이게 이제 다 같이 가려고 하면은 그런 이제 롱숏 분량 물량이 좀 소화가 되고 정리가 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같이 지금은 아직은 양립하기 좀 어렵고요. 금융당국이 그 BNP 파리바랑 그 HBC에 대한 그 대규모 불법 공매도를 적발을 했고 지금 무차익 공매도가 일어난 종목이 이제 금감위원장님이 100개 이상, 100여 개 정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당분간은 공매도 금지가 불가피하고 이런 제도를 이제 개선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총선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도 이 불법 공매도 세력들의 이제 정치적 로비가 좀 먹히지 않는 상황이라서 아마 이 제도 개선 쪽으로 좀 강하게 드라이브 갈수록 아마 그 공매도 금지 효과는 나타날 것이라 볼 수 있겠고요. 시장 조성자라든가 유동성 공급자는 사실 유동성이 부족한 종목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매도 효과를 제시하거나 또 일부 해지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지금 문제가 특히 유동성 공급자 같은 경우에 유동성이 가장 풍부한 그러니까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2차적인 상위 종목에
그 공매도가 집중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이를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내년 그러니까 6월까지 일단 금지인데 그때까지 버티려는 움직임이 일단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들은 게 있기 때문에 네. 2차전지 공매도 싸움은 아마 굉장히 장기간 지속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수급적인 부분이고 사실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반박하는 것이 이제 기존의 사업 자체에 대해서 전기차 시장 수요 둔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세가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의문을 많이 두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이제 배터리 가격 얘기했는데 광물 가격 떨어지면 당연히 배터리 가격 떨어질 네. 텐데 이제 국내 그 배터리 기업들의 이제 제품들은 이제 유럽이라든가 미국 좀 장기 계약이 있기 때문에 그 배터리 가격이 바로 떨어지진 않고요. 그게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보통 신차가 올해 4분기 나왔던 것들 내년 1분기로 미룬 이유가 그 배터리 가격을 좀 더 완성차 기업들이 떨어지길 좀 기다린 측면도 있고 또 하나가 내년에 이제 1월 1일부터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 그 IRA법에 대한 그 세액 공제가 그러니까 사전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를 구매할 시점부터 7,500달러에 대한 공제를 받게 돼요. 그전에는 그러니까 사후 그 세액 공제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전기차를 살 때부터 대략 한 15% 정도의 그 단가를 인하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을 구매를 미루는 수요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제가 이제 그 전기차 수요는 완성차 기업,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들이 만든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신차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년에 스텔란티스가 10여 종의 전기차 신차가 나오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삼성 SDI의 그 배터리가 장착이 되고 양극재는 에코프로피인 걸 쓰니까 그런 호재가 있을 것이고요. 리비안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좀 공장은 이제 새로 이제 증설하는 거라든가 BMW가 미넨 공장 이제 내연기관 공장 다 중단하고 전기차로 전환하는 움직임들은 그런 그 좋은 호재들도 많이 있고 제가 그러니까 내년에 1월 달부터는 미국의 정책이 아예 달라지기 때문에 전기차 수요가 아마도 상반기 1분기부터는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그 GM이라든가 그런 완성차 기업들이 신차가 언제 나오느냐 그게 더 제일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또 2차 전지 시세에 좀 영향을 줄 만한 뉴스가 기다리고 있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 앞두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좀 짧게 코멘트 부탁드릴게요. 17일 상장 예정이고요. 공모가 36,200원이니까 하단이었고 2조 5천억 정도 예상 시가총액인데 이거 뭐 가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세계 최초로 NCM81과 구반반 전구체를 개발을 했고 그 전 세계 유일의 하이니켈 전구체 그 전문 기업인데요. 어쨌든 뭐 미국의 IRA법이라든가 유럽의 CRMA법에 대한 수혜가 예상이 되는데 지금 동사의 특징은 원재료부터 그 전구체 생산 최종 고객까지 이르기까지 다 중국 업계를 완전히 배제한 그런 고유의 밸류 체인을 구축했다는 것이고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이제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비중이 17%이고 음극재가 21%인데 3원계는 양극재가 4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양극재를 만들 때 이제 리튬을 추가해서 그 전구체 리튬을 추가하면 그게 양극재가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원가의 거의 양극재 원가의 60에서 80% 차지하는 게 전구체고요. 그러면은 이제 전체 배터리 원가의 30%가 전구체이기 때문에 이 전구체의 중요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고 지금 중국 의존도가 95%에 달하기 때문에 사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없이는 K배터리 발전도 없다 그렇게 인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일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생각보다는 수요가 좀 부진했다라는 평을 많이 받고 있는데 변동을 보이면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야 되는 거예요? 아래로 변동했을 때? 네, 뭐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유통 물량이 상장 당일에 16.64%라서 네. 20% 미만에는 그 품절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공매도 물론 금지돼 있지만 공매도도 안 되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요거는 자꾸 이제 다른 전구체 기업과 밸류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이 만의 프리미엄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는 주가 움직이지 않으면 오히려 물량 어차피 공모 받아봤자 물량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히려 물량을 많이 살 수 있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 준하에서도 시가총액이 아주 작은 편이라 가지고 그러니까 주가 움직임 따라 아직 큰 변동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저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만약에 이제 한 시가총액 5조 이상 올라갔을 때는 이제 공모 받은 것들은 좀 차익 관점에서 보고 있고 만약에 주가가 움직이지 별로 안 왔다 했을 때 뭐 3조 아래에서는 매수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을 종목 이슈라서 짚어봤고요. 반도체 쪽에 대한 시각도 궁금합니다. 한미반도체로 인해서 HBM 성장에 대한 밸류 논란 등이 등장했습니다.
HBM은 성장하겠지만 이 기업이 그 HBM 성장 속에서의 역할 혹은 뭐 밸류를 너무 땡겨 쓴 거 아니냐, 실적이 너무 안 좋은데 여기에 대한 논란들도 나왔거든요. 어제 반도체 하락에 대해서 어떤 시각이십니까? 저는 이제 저희 해투자증권의 그 송명서 연구위원님의 뷰를 거의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요. 반도체 쪽에서는 그분 뷰가 가장 정확하다고 저는 그렇게 현재 보고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10월 중순부터 그 글로벌 경기 선행 지수가 하락 전환이 지금 예상이 하락 전환 따라서 향후 반도체 섹터의 밸류에이션 배수가 좀 하락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8, 9, 10까지는 10월 중순까지는 이제 글로벌 경기 선행 지수가 올라갔기 때문에 네. 반도체 종목들이 주가 좋을 수 있었는데,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는 이 경기 선행 지수가 좀 떨어질 수 있는 구간이라서 요는 이제 실적과 상관없이 밸류에이션 하향 요인이 되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도 주가가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다라고 이제 지난 10월 25일인가 때 저희 하이투자증권에서 이 리포트가 나왔고요. 그런 이제 우려가 지금 반영이 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고, 이제 파도 뭐 지금 상장 사기 뭐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어닝 쇼크가 나왔고, 그리고 한미반도체 3분기 어닝 쇼크로 인해서 어제 이제 외국인들과 이제 기관들 수급이 대부분 이탈을 했는데요. 매출은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1.2% 312억 정도 나왔고, 영업이익이 이제 29억 정도 나와서 91% 줄어들었는데, 그런데 뭐 지금 어닝 쇼크 전이 106억인가 컨센인데 이제 이 정도 나왔는데, 네. 사실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게 매년 분기 실적 안 좋을 거는 알고 있었고, 이게 이로 인해서 이렇게 빠질 만한 정도 인가는 볼 수 있겠지만은 이게 밸류에이션 하향 요인이 시작이 됐다고 지금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어제 이제 뭐 삼성증권에서 리포트가 이제 밸류에이션을 펄을 뭐 52배인가 줬는데, 이게 이제 아까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밸류에이션 하향 요인이 좀 있는 상황인데, 요게 이제 실제로 이제 글로벌 유동성 YOY 증감률과 그 삼성전자라는 그 SK 하이닉스의 주가를 좀 비교를 하게 되면은 거의 동행을 하는데, 이제 10월 15일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글로벌 YOY 증감률이 지금 떨어질 것으로 네. 예상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 평균으로 증가를 하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지금 글로벌 유동성 YOY 증감률은 떨어진다. 이거는 그러면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밸류에이션 하락 요인이 되고, 그것과 동행하는 반도체 소부장의 주가는 다시 조정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OECD 경영 선행지수도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주가 거의 동행을 하는데, 그거와 같이 움직이는 게 분데스방크 세계 경기 선행지수인데, 그게 OECD 선행지수보다 2개월 정도 먼저 선행해서 올랐거든요. 근데 최근에 2개월 연속 떨어져서 11월 달 이제 조만간에 이제 OECD 경기 선행 지수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은, 전체적으로 실적과 무관하게 반도체 섹터의 밸류에이션 하향 요인들이 지금 네. 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상향으로 인해서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의 주가 조정폭이 제법 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종목들은 좀 비중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이제 감사 원복으로 인해서 좀 수요가 될 수 있는 이제 반도체 그러니까 소재 쪽, 뭐 동진세미캠이라 그런 종목들은 아마 수출 데이터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장비 쪽보다는 소재 쪽이 좀 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그런 종목들이 비중을 태워서 실 타이밍은 저는 경기 선행 지수가 다시 저점을 찍고 올라갈 때 네. 그 지수를 보고서 그때는 베팅하게 되면은 꽤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좀 조정을 받았던 장비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장비주들 같은 경우가 밸류에이션 상향으로 해서 많이 올라갔기 네네.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조정폭이 제법 클 수 있다. 그런 경기 선행지수 반등 시 그들 종목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뿐만 아니라 삼성 하이닉스 그런 반도체 종목들이 그런 종목들을 두루두루 사놓으면 꽤 좋은 수익이 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지금으로는 감산 원복이라 하면 결국 생산량이 늘어나는 쪽에 초점을 맞췄을 때 소재 쪽 말씀해 주신 거고,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밸류 하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경기 선행지수의 움직임이 되돌림을 보이는 순간은 지금 좀 조정이 컸던 종목들에 관심을 둘 만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관심주가 동화기업입니다. 2차 전지 쪽의 전액 기업인데 지금 이 시점에 이 종목이 매력적인 이유는요? 그러니까 양극재 다음으로 이제 ROIC가 가장 높은 섹터가 전해액 쪽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생산 투입에 비해서 이제 회복이, 그러니까 회수가 빠른 섹터가 전해액 쪽인데, 이쪽도 이제 2025년까지 전해액 캐파 이제 15만 톤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테네시 주에 이제 8만 6천 톤 이제 캐파 증설하게 되면 2배 정도 이제 캐파가 증설이 되는 건데, 이제 RF법 같은 경우가 어쨌든 중국 업체를 배제를 하다 보니까 전액 쪽은 한중일 쪽인데,
일본 업체가 마땅히 지금 전액 기업이 없습니다. 그럼 중국 기업이 배제가 되게 되면은 지금 그 미국 북미 쪽의 수요가 이제 그 전액 기업들이 두루두루 이제 캐파가 그 오더가 나눠질 거거든요. 뭐 엔캠이라든가 뭐 덕산트코피아 이제 동아 기업들이 두루두루 나올 것 같고 기술력 쪽에서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자베 동아 일렉트로라이트가 국내에서만 특허가 137건, 해외 특허 47건 정도 가지고 있어서 차세대 고형량 전해액이라든가 원통형 배터리 전해액, 뭐 ESS용이라든가 LFP 쪽으로도 제품을 좀 다양하게 지금 전해액들을 만들고 있어서 기술력도 좋고 그리고 가장 리스크한 게 이제 그 자회사 상장 이슈가 있을 텐데 네. 이제 알아본 바로는 언론상에서는 2025년, 2026년 상장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알아본 바로는 2026년도 이후로 될 거기 때문에 뭐 자회사 상장에 대한 노이즈는 2026년 전까지는 없을 거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 충분히 투자 매력이 있을 것 같고요. 저점에서 사서 좀 다른 종목보다 올라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쉬어갈 때, 눌릴 때 그 매수 관점에서 좀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올해는 이제 연간으로는 적자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한 90kg 정도, 그래서 100억 정도 적자 예상이 되고 내년에 882억, 그리고 2025년도에 1,6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날 것 같고요. 2025년 기준으로 PER 25배 정도를 해봤고요. 2022년도에 이제 PER을 26배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25배 정도 줬을 때 83,800원 적정 주가 나와서 목표가 83,000원 정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짝 조정을 받을 때 모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 동아기업 주셨어요. 목표 주가 83,000원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창환 영업부장과 전략 챙겼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